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경전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맞지마니까야 151번째 경전이죠. 맞아요. 삔따빠따 빠리숲디숫다. 이게 발췌본인데요. 부처님하고 그 제자 사리푸타 존자 사이의 대화예요. 네, 사리푸타 존자하면 또 지혜의 제일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리푸타 존자 안색이 유난히 맑고 뭐랄까 평온해 보이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군요. 왜 그렇게 안색이 좋냐고. 네.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공에 머무름으로 주로 머물기 때문이라고 답해요. 여기서 공이라는 게 모든 현상이 사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 이걸 꿰뚫어보는 마음 상태,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통찰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평정 상태? 이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의 머무름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십니다. 와, 위대한 사람의 머무름이라. 그럼 오늘은 바로 이 공의 머무름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반조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경전이 특히 흥미로운 게 탁발이라는 아주 평범한, 뭐랄까,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설명해 주거든요. 탁발이요. 음식을 구하는 그 수행 맞죠? 네. 그 핵심이 바로 반조입니다. 계속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음식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의 일상에도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탁발 다녀온 비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네. 탁발하러 갈 때, 또 거기 머물 때, 그리고 돌아올 때 그 과정에서 누르로 뭘 봤는지, 귀로 뭘 들었는지.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 이런 모든 감각 경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색을 봤을 때 또는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욕이나 탐욕 아니면 성냄, 어리석음 혹은 그냥 마음의 거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네. 그런 해로운 마음 상태가 조금이라도 일어났는지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렸다. 네. 그럼 그냥 내가 또 성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딱 명시를 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냥 알아차리는 걸 넘어서 없애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그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그건 확인했어요. 그럼 된 건가요? 그냥 다행이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경전은 오히려 그럴 때,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한 상태일 때는 바로 그 기쁨과 환희로서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배우며 머물러야 한다고 말해요. 기쁨과 환희로요. 네. 부정적인 게 없는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유익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 상태를 더 키워나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인 거예요. 와,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네요. 단순히 감각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더 깊은 수준의 성찰까지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5가지 감각적 욕망, 이게 완전히 버려졌는지, 네. 또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 흔히 오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해요. 오계라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온 침, 들뜸 후에 의심 이런 것들 맞죠? 맞습니다. 마음의 평오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 착각의 근원, 바로 오온 있죠. 네, 물질, 느낌, 인식, 의지, 의식 이 5가지 덩어리. 네, 그곳에 대한 집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려놓았는지 이것도 묻고요. 생각보다 점검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은 잘하고 있는지, 팔 정도는 잘 닦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요. 사념처 팔 정도 정말 수행의 핵심 항목들이네요. 네. 단순히 뭐 목록 체크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수행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진단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도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이라면 아까 그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처럼요. 네. 만약 이런 오계나 오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니면 팔정도가 잘 안 닦였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네. 반대로 이미 잘 닦여 있고 장애가 없다면 그 상태에 머물면서 기쁨을 느끼고 꾸준히 정진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부족하면 채우고 잘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네요. 점검하고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이 반조의 과정.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사리뿌따 존자가 보여준 그 공의 머무름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꾸준한 반조의 결과였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탁발성은 아니지만 사실 매일 탁발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잖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폰 화면만 봐도 그렇죠. 끊임없이 뭐가 들어오니까요. 네. 그냥 무심코 넘기는 뉴스 기사나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뭐 짧은 대화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경전이 강조하는 건 어떤 뭐 거창한 깨달음 이전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냥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 반조의 힘이에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요. 네. 이런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외부 자극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심을 잡고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 상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들을 한번 반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혹시 어떤 사소한 경험이 예상외로 여러분 마음에 큰 파문, 뭐 기쁨이든 불쾌함이든 그런 걸 일으켰나요? 혹시 그랬다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